쏟아지는 폭우가 서울의 부촌 청담동을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눈부신 빛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이 저택의 안주인 이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강성그룹의 후계자이자 그녀의 남편인 강민호의 35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으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과 성공한 사업가들로 가득 찬 연회장에서 그녀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낙지는 않았으나 유행이 한참 지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구석진 기둥 뒤에 서서 투명한 크리스탈 잔에 담긴 차가운 물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묘한 경멸과 동정을 담고 있었고 그들의 속삭임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볐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죄명은 재벌가 며느리에게 있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무거운 족쇄와도 같았기에 그녀는 오늘 밤도 숨죽인 채 이 모욕적인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더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주인공 강민호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들어서는 여자는 최근 민호가 고용했다는 그의 개인 비서 박켈리였습니다. 켈리는 수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선정적인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민호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파티장의 모든 시선은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그러나 수진을 가장 무너뜨린 것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박켈리의 손을 잡고 들어선 민호와 똑같이 생긴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이는 민호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민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기둥 뒤에서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력을 의심했지만 선명한 이목구비와 장난기 어린 눈빛까지 아이의 모든 것이 민호를 빼닮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연회장을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은 구석에 숨어있던 수진에게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3년간의 결혼 생활을 공유한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갑고 무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완전히 낯선 사람 취급했습니다. 강민호는 화려한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기업가 특유의 거만함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모든 대화 소리가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자마자 민호는 옆에 서 있는 박켈리와 어린 소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지는 기둥 뒤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호는 어린 소년을 번쩍 안아 들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소중한 아들 강지훈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성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수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매일 밤 비난하던 남편이 이미 밖에서 후계자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민호는 잔인하게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켈리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지훈의 어머니이자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여자, 박켈리입니다. 그의 선언은 법적으로 여전히 그의 아내인 이수진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공개적인 선언을 마친 강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박켈리와 아들을 데리고 귀빈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신용을 하다가 문득 구석에 서 있는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이 모욕적인 장소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퇴장하려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이수진. 민호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소음을 뚫고 그녀의 등 뒤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소적인 비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 하나를 집어들더니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수진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얇은 종이가 반쯤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쓸데없는 질투나 하고 있을 시간에 이거에 서명이나 해. 민호는 잔혹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아이 하나 갖지 못한 여자가 내 옆에 계속 서 있을 자격은 없지.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이젠 필요 없어. 지훈이가 있으니까. 그의 말은 수진을 완벽하게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끓어올랐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걸어 이혼 신청서가 떨어진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한 듯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예상과 달리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펜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이혼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수진은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반지는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에는 가장 추악한 족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이혼 신청서 위에 소리나지 않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민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저는 강민호 씨와 결혼했던 지난 3년의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또 낭비였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내 인생을 걸었던 것이야말로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녀는 싸늘한 시선을 박켈리에게로 돌렸습니다. 박켈리 씨, 남의 눈물로 쌓아 올린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수진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눈을 떼지 않고 이혼 축하드립니다. 강민호 씨 곧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명백한 저주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수진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뛰어든 이수진은 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있었던 강민호의 잔인한 모욕과 박켈리의 오만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젖은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여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을까 조심하며 펼쳐든 그 종이에는 조금 전 오후에 산부인과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의 충격 때문에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종이에 쓰인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임신 8주차.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태아수 4명, 사중 임신, 쿼드로플리츠, 수진은 임신이었습니다. 불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려진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뱃속에는 무려 4명의 아기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빗물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버틸 힘을 주는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하는 운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젖은 진단서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민호에게서 버림받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모욕당한 지금 그녀의 뱃속에는 무려 내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강민호가 알게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이 아이들을 강성그룹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잔혹한 남자에게서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닦아내고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고통과 배신감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복수심과 강한 모성애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민호, 박혜리. 너희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이수진은 오늘 밤 죽었다. 하지만 너희가 버린 이 쓰레기는 언젠가 너희를 파멸시킬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빗속에서 혼잣말처럼 그리고 굳은 맹세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내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한 아이들로 키워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너희가 흘렸던 모욕의 피눈물을 갚아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어둠과 빛 속에서 버려진 아내는 내 아이의 어머니이자 미래의 여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줄 날을 기약하며 완전히 새로운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7년이 지났습니다. 강민호와 박혜리는 이수진을 비 오는 밤에 쫓아낸 그 순간을 완전히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강민호가 추진했던 무분별하고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한때 한국 재계를 호령하던 강성그룹은 이제 휘청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차입금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그룹은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만함과 무능함이 뒤섞인 경영 스타일로 인해 그룹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해외에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며 손대는 투자마다 성공시키는 전설적인 투자자 별표 스텔러이 별표를 만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한편 박혜리는 17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고수하고 있었고 민호의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명품과 해외여행에 돈을 썼습니다. 그녀의 아들 지우는 민호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재능도 보이지 못하고 오직 돈만 밝히는 아나무인으로 성장하여 강민호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골칫덩어리, 아니 재앙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초조함 속에서 스텔라리의 입국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투자만 성공하면 자신의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17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든 재앙의 그림자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휩싸이며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VIP 출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강민호와 한국의 금융계가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전설적인 투자자 스텔라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긴 다리로 시크하게 걸었고 그 풍채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갑고 절대적인 권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친 최고급 블랙 슈트는 몸에 완벽하게 재단되어 있었으며 그 자체로 권력과 기품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피부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도한 시선은 주위 사람들을 저절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17년 전 비 오는 밤,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났던 나약하고 비참했던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스텔라 리, 그 이름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는 여왕이었으며 이제 강성그룹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심판관의 모습으로 한국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스텔라 리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그녀의 뒤를 따르는 4명의 젊은 그림자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스텔라 리, 즉 이수진의 4 쌍둥이였습니다. 첫째인 장남 이한결은 가장 먼저 걸어 나오며 냉철하고 빈틈없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로 그룹의 보안과 기술을 담당하는 최고 전문가다운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강민호와 놀랍도록 닮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기에 민호는 그를 보는 순간 이유모를 불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둘째인 이한주는 한결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 촉망받는 금융 및 법률 전문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자랑했습니다. 3번째로 등장한 장녀 이한별은 우아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의학 및 인지과학 전문가로 사람의 표정만으로 속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이한솔은 자유롭고 매력적인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대중의 여론과 미디어를 움직이는 인플루언서로서의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4 남매는 각자 다른 분야의 천재였지만 공통적으로 스텔라 리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강성그룹의 몰락 위기에 처한 강민호에게는 구세주가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4명의 심판자처럼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스텔라 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4 남매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애써 긴장감을 감추고 월스트리트의 거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먼저 오른손을 내밀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스텔라 리 회장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강성그룹의 강민호입니다. 회장님의 투자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 리는 그의 손을 잡기는커녕 단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호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강민호 씨의 투자 이전에 저는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SJ 글로벌은 깨끗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당신의 그룹은 지금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군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박켈리는 옆에서 그 오만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스텔라 리는 눈에 띄게 끼고 있던 검은색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강민호와 박켈리는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던 그 눈매와 얼굴선은 17년 전 비 오는 밤에 자신들이 버리고 쫓아냈던 이수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던 비참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스텔라 리, 이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몸을 가까이 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민호 씨,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쌀 거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켈리를 향해 날카로운 경멸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스텔라 리, 즉 이수진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강민호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 이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수진. 감히 내까지 게 어떻게 스텔라 리가 될 수 있어.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민호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7년 전에 비참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투자 결정을 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죠. 투자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며칠 후 강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민호와 박켈리가 초조하게 앉아있는 테이블 건너편에 이수진은 네 남매와 함께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형식적인 인사나 덕담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강성그룹에 투자하기 위해 진행한 실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철을 던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분식회계 자료, 조성된 비자금의 상세 내역, 그리고 강민호 대표이사와 박켈리 씨가 회사 돈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남용 내역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숫자와 날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강성그룹의 재무 상태가 구조적으로 골마 터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날카로운 폭로의 주주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민호는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장 닥쳐. 너는 이수진일 뿐이야. 감히 내가 누굴 심판해. 이수진은 차분하지만 뼈를 때리는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이 알던 이수진은 17년 전 비 오는 밤, 당신이 쫓아냈던 그 순간에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세계적인 투자회사 SJ 글로벌의 회장, 스텔라 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비리가 담긴 증거를 들고 있는 그룹의 대주주 후보입니다. 똑똑히 아십시오. 이수진의 폭로가 주주총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자 가장 먼저 평정심을 잃은 것은 박켈리였습니다. 이수진. 내가 감히 어디서. 내까짓 불임 여자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켈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17년 전에 승리감에 젖어 살던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장 굴욕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에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녀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이수진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이수진의 장남인 이한결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주총회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성그룹 이사 박켈리 재산 은닉 및 법인 자금 유용 상세 내역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한결이 강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박켈리의 모든 불법 행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켈리가 회사 돈으로 구매한 수백 벌의 명품 옷과 가방, 해외의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사용한 법인 카드 내역, 그리고 그녀가 해외에 비밀리에 개설한 비자금 계좌의 잔고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당장 끄라고. 박켈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한결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켈리 씨의 재산 유용 내역이 80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주주들께 투명하게 보고합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 및 배임이며 즉시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자 박켈리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모든 환상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켈리가 무너져 내린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회계비리와 박켈리의 횡령이 모두 폭로되자 패닉에 빠져 몸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수진의 네 아이들이 일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익숙한 듯 침착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엄마의 곁에 섰습니다. 이한결은 냉랭한 눈빛으로 강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SJ 글로벌의 기술 고문이자 이한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당신이 강성그룹의 후계자를 갖지 못한다고 모욕하며 비 오는 밤에 쫓아냈던 여자의 뱃속에 있던 4명의 아들 중 첫째입니다. 그 말은 강민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인 것이 단순히 아내뿐만이 아니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강성그룹의 미래이자 자신을 빼닮은 4명의 천재 아들들이 이제는 그의 적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강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소년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빠, 나 돈 좀 줘. 당장 게임 결제해야 한다고. 이놈의 거지 같은 회사는 언제 망하는 거야? 그는 17년 전 민호가 후계자라고 자랑했던 박켈리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돈만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훈의 무례하고 천박한 모습은 이수진의 4아이들이 보여주는 완벽함과 지성,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는 강민호가 진짜 보물을 버리고 가짜 쓰레기를 취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완벽한 모욕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주주총회장에서 4쌍둥이 아들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완전히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고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강성그룹의 미래가 17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의 손에 의해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4아들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수진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을 되찾아 강성그룹을 살리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4쌍둥이와 강민호 간의 유전자 검사가 대중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이 한결, 한주, 한별, 한솔은 강민호의 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켈리가 돌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 난입했습니다. 그녀는 패닉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강민호. 내가 가진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지훈이는 사실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와 결혼하기 오래전부터 정태수와 만났었고 지훈이는 정태수의 아들이야. 이 폭로에 강민호는 충격으로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오만함의 근거였던 유일한 혈통마저 가짜였다는 이중의 배신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졸도였습니다. 이후 강민호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박켈리는 친아들 지훈과 함께 공범인 내연남 정태수와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수진과 4아이들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강성그룹을 완전히 인수할지 아니면 시장에 매각하고 빠져나올지를 논의했습니다. 엄마. 강민호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복수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의 에너지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죠. 한결이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판단이 옳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것뿐이야.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게 발목 잡히지 말자. 식사를 마친 후 이수진은 테라스로 나섰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지난 17년, 아니 18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비 오는 밤 쫓겨나던 그 비참했던 순간부터 낯선 미국 땅에서 만삭의 몸으로 접시를 닦으며 버텼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하게 귀환하여 복수에 성공한 이 순간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강민호를 파멸시킨 것은 통쾌했지만 그것이 그녀 삶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없이도 아니 그가 없었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내고 스스로 행복을 쟁취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밤하늘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과거의 이수진에게 그리고 현재의 스텔라리에게 그녀의 등 뒤에서 따뜻한 담요가 그녀의 어깨를 덮었습니다.